지금 보신 것처럼 범용화의 악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8단계까지 보여지죠. 자, 그러면 범용화는 어느 단계에서 인식을 해야 될까요? 5단계일까요? 6단계일까요? 사고의 방식이 필요해요. 인사이드 아웃 싱킹이라는 게 있고요. 즉 안에서 밖으로의 사고, 반대로 아웃사이드 인 싱킹이라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의 사고입니다. 몰락하는 회사의 대표적인 특성들은 바로 안에서 밖으로의 사고를 봅니다. 제프 베조스가 항상 창업자의 정신, 첫 번째 날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두 번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프 베조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날, 그 날은 정체의 날입니다. 정체는 의미의 상실로 고통스러운 절망으로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 1을 굉장히 강조하죠. 자, 그러면 범용화의 덫에 빠지기 위해서, 즉 범용화의 인식은 언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범용화의 악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8단계까지 보여지죠. 자, 그러면 범용화는 어느 단계에서 인식을 해야 될까요? 5단계일까요? 6단계일까요? 10년 전에 경영학 교과서에서는 5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범용화의 인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3단계 해야 됩니다. 회사의 매출이 올라갈 때, 수요가 급증할 때, 고객이 우리를 많이 찾을 때, 그때 이미 범용화를 인식을 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랜 B, 플랜 C, 플랜 D의 제품들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지 않죠. 매출이 올라갈 때 자만에 빠져 있잖아요. 돈은 통장에 계속 이제 꽂히니까 거기에 재미를 보고 혁신할 수 있는 마인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나갈 때, 매출의 정점을 찍었을 때 이미 우리 회사의 제품은 범용화가 되었고 또 다른 제품의 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범용화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좀 사고의 방식이 필요해요. 인사이드 아웃 싱킹이라는 게 있고요. 즉 안에서 밖으로의 사고, 반대로 아웃사이드 인 싱킹이라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의 사고입니다. 몰락하는 회사의 대표적인 특성들은 바로 안에서 밖으로의 사고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스킬, 우리 회사의 역량,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거죠. 성공하는 기업은 밖에서 안으로의 사고를 봅니다. 아웃사이드 인 싱킹을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이 아니라 고객의 생각, 고객의 관점, 고객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고객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니까 우리 회사가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제품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들이 그때그때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의 사고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의 사고를 위한 노력들을 회사의 전략 방향을 설립할 때, 조직을 운영할 때, 인력을 육성할 때, 조직 문화를 구성할 때, 이런 모든 측면에서 밖에서 안으로의 사고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사의 제품 지식을 열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소비자를 MVP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한 사람, 고객들과 소통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팬클럽처럼 운영을 해서 구성을 하죠. 그럼 구성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사 운영에 반영을 하고 전략에 도입하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요. 레고 같은 경우는 레고 아이디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레고 아이디어스. 그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계속 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고객은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로얄티는 고객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가진 고객들이 아이디어를 레고 쪽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레고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품화 되잖아요. 판매가 되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판매 수익의 1%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자포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자포스 신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러분께서 A 스타일의 신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발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 그 신발을 팔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그 회사는 죄송합니다. 그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알아보십시오. 라고 해서 끝나버리겠죠. 근데 자포스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지 않지만 한 5분만 더 시간 주시면 그 회사 제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과 관련해서 의문이나 문제가 생기면 자포스에 전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고객 중심, 밖에서의 안으로의 사고를 사업 전략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1300% 성장을 했고요. 재구매율은 75%, NPS는 90%입니다. NPS는 뭐냐? Net Promoter Score라고 해서 순 추천 지수예요. 90%면 전 세계 1등입니다. 압도적인 기업이죠. 보통 이제 우리 통신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SK 같은 경우는 NPS가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KT, LG 순으로, 특히 LG 같은 경우는 당시 거의 마이너스의 비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NPS 90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덕분에 2009년도에 아마존에서 잡버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1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1조 5천억 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순히 신발 파는 회사인데 1조 5천 원에 인수된 거예요. 그러면 잡버스는 무엇을 인수한 거겠습니까? 회사의 제조 경쟁력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조직 문화를 인수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고객 중심적으로 서비스를 지향하게 된 것도 바로 잡버스 이런 긍정적 흐름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객 중심적인 것을 강조를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행동으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때 2017년 3월에 직원들 한 수천 명이 모인 그런 회의장에서 제프 베이조스가 나타났습니다. 연단에 서서 주장을 하고 나서 어느 직원이 묻습니다. 두 번째 날이 되면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항상 창업자의 정신, 첫 번째 날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두 번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프 베이조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날, 그 날은 정체의 날입니다. 정체는 의미의 상실로 고통스러운 절망으로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 원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아마존의 본사의 이름을 데이 원으로 해놨고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제프 베이조스는 매일매일 직원들에게 데이 원처럼 일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 원처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스타벅스 사례입니다. 스타벅스가 창업 초기에는 이제 잘 나가다가 2007년도가 되면서 경쟁사들이 우죽순으로 쏟아지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엔젤리너스, 카페베네 뭐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코스타, 캐나다 같은 경우는 팀 호튼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매출액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그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 맥카페라고 여러분 아시죠? 맥카페보다 커피 맛이 더 떨어진다라는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난리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이제 오늘날 거대 기업으로 만든 포워드 슐처는 전 세계 7,100개 매장문을 다 닫고 3시간 동안 교육을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1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 높은 임원급들은 다시 이제 리더십 교육까지 하면서 서비스의 마인드를 고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죠. 데이 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캐치한 노력 덕분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매출액이 국내 같은 경우는 한 3조 정도 되고요. 2025년 기준에는 글로벌 스타벅스 같은 49조, 매장 수는 한 4만 개 이상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법령화 되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치 제한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객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회사의 제품이 법령화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치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매출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인식을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좀 배웠습니다. 기존에 한 30년, 40년 지난 이제 성과 관리 제도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VPI, 비전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령화의 뜻에서 벗어나라. 언러닝, 즉 폐기학습. 기존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새로운 학습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밖에서 안으로의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